정성 들여 만든 반찬이 아무도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박순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요리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식탁만큼은 푸짐하게 차려야 마음이 놓였고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제 음식을 잘 먹을 때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작은 손에 숟가락을 꼭 쥐고 제 된장국을 떠먹는 걸 보면 그동안 고생한 세월도 다 보람이 되는 것 같았죠. 그런 제가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러다가 혼자 돌아와서는 불 꺼진 부엌에서 찬장을 붙잡고 울었던 날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며느리와의 사소한 오해가 어떻게 큰 상처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 올해로 39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책상 앞에만 앉히면 집중력이 대단했던 아이였어요.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제가 다 봐줬습니다. 밥 먹이랴 뒷바라지 하랴 제 청춘을 다 쏟아부었죠. 준호가 33이던 2년 전 미영이라는 참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인사성도 밝고 말끝마다 존댓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어머님 음식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회 되면 저도 좀 배워도 될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예쁘던지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받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주말마다 이것저것 반찬을 해서 아들네 집에 가져갔습니다. 된장찌개며 코다리 조림, 무말랭이 무침 같은 밑반찬들. 시장에서 새벽에 나가 무와 콩나물을 고르고 참기름은 동네 방앗간에서 짜온 걸로만 썼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제 손맛과 정성을 가득 담았어요. 특히 김치는 제 특기였습니다. 직접 담근 고춧가루에 멸치 육수, 찹쌀풀까지 넣어 제대로 만들었죠. 어머님,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사 먹는 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더군요. 그저 음식 한 상 차려주는 것뿐인데 그걸로 제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생명이 찾아왔다고요. 그날 저녁 된장국에 고구마 줄기를 넣어 끓이며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첫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손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이던 그 조그만 생명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조리원에 있을 때도 매일 가서 필요한 게 없나 확인하고 퇴원 후엔 이유식 책을 사다 공부까지 했습니다. 제 하루는 온통 민준이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유기농 채소를 고르고 점심에는 이유식용 멸치 육수를 고우고 저녁엔 다음날 이유식 준비까지 해뒀습니다. 며느리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면 저도 요즘 육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미영이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진짜 숨 쉴 수 있어요. 일도 육아도 같이 하려니 너무 벅찼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고단했던 몸이 싹 풀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뿌듯함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민준이가 생후 4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미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시판 이유식이 더 안전하대요. 영양도 맞춰져 있고요.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육아 방식도 달라졌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점점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반찬을 가져가도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대지 않았고 직접 만든 미역국조차 먹지 않더군요. 산후조리원에서 식단이 따로 있어서요. 그것만 먹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땐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미영이가 조리원 음식보다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시켜 먹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안 먹고 배달 음식을 먹었다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아직 서툰 엄마이니까 이해하자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 무렵 미영이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들렀어요. 아이 돌봐주랴, 청소하랴, 반찬 챙기랴.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보다는 요구가 많아졌거든요. 어머님, 민준이 이유식은 유기농으로만 해주세요. 물도 정수기 물만 쓰시고요. 목욕물 온도는 꼭 37도 맞춰주세요. 온도계로 꼭 확인하시고요. 그 모든 지시를 들을 때면 내가 애를 보는 사람인지 일 시키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곧 그 모든 인내가 무너질 날이 올 거란 걸.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준비했어요. 무말랭이 무침은 물에 불려 들기름에 무치고 시금치는 데쳐서 바로 얼음물에 헹군 다음 양념해 두었죠. 코다리는 살만 발라내 조림장에 졸이고 김치는 묵은지를 꺼내 손질한 후 새로 담가갔습니다. 냉장고 한쪽을 꽉 채울 정도로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었죠. 늘 하던 대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민준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제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왔어. 우리 착한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왔단다.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잡고 방긋 웃는 민준이를 보는 순간 그간의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부엌에서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눈빛엔 뭔가 결심이 서 있는 듯 했죠. 어머님, 고맙긴 한데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이겠구나 예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시는 반찬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냉장고를 살펴보니 냉장실은 반쯤 비어 있었고 김치칸도 널널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자리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내가 정리해 줄게.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정리하려 하자 미영이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차가운 말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반찬을 잘 안 먹어요. 간이 세서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보관 상태도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관 상태가 걱정된다니 내가 만든 반찬이 위험하단 말인가. 보관 상태가 걱정된다고? 내가 30년 넘게 반찬 만들어서 누구 하나 탈난 적 없는데?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대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요즘은 위생 기준도 까다롭고 어머님 마음은 알지만 요즘은 전문가들이 만든 밀키트가 더 안전하대요. 영양도 균형 맞고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만든 반찬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미영이는 말끝을 흐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대부분 버렸어요. 썩을까 봐 걱정돼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버렸다니요. 말없이 주방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제 싸다 준 코다리 조림 용기가 보였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제 가져다 준 코다리 조림이잖아. 왜 먹지도 않고 버렸어? 미영이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도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배달 음식만 찾아요. 그때 마침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야, 이게 뭐니? 저는 쓰레기통에서 꺼낸 코다리 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만든 반찬들 다 버리는 거. 미영이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반찬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다 주셔서 다 먹지 못했어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몰래 버리면서 겉으론 고맙다고만 했니? 준호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만 부탁드릴게요.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는 필요도 없는 걸 억지로 받아준 거구나.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잠이 들기도 전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미영이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반찬을 가져오시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옛날 간이라 너무 짜고 위생도 걱정되고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찬을 만드는 손길을 멈췄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민준이 보러 갔을 텐데, 이젠 2주, 3주가 넘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 반찬통이 하나둘 남아있는 걸 보면서도 이제는 채워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주방 한켠에 늘 걸려있던 앞치마가 먼지를 뒤집었었고 하루하루는 의미 없이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미영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지만 속상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자주 가니? 필요하면 연락하겠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세요.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그 후로는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늘었고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고 화면도 흐릿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아무 연락 없던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요즘 왜 안 오세요? 별일 없어. 너희 바쁘잖아. 혹시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그 말의 순간 가슴속에서 묵직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운할 게 뭐 있어. 나이 들면 다 귀찮아지지 뭐.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불 꺼진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텅 빈 그 안을 들여다보며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음식을 해왔던가. 왜 이리도 허무할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준호가 혼자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는 무슨, 미영이가 요즘 우울해해요.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그럼 왜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오세요? 그 말을 듣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만든 반찬들, 너희 진짜 안 먹었니?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몰래 버리면서 고맙다고만 하면 내가 기분 좋을 줄 알았니? 준호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요즘은 싱거운 걸 선호해서 어머니 음식이 조금 짜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런 말을 하지. 말만 하면 될 걸 왜 그랬니? 미영이도 어머니 기분 상할까봐 차마 직접 말 못했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없이 버린 거였구나. 그게 배려였다는 듯 말하는 아들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배려니? 정성이 담긴 걸 몰래 버리는 게. 죄송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밉고 아들도 밉고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민준이를 보는 순간 그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준아, 어디가 아팠어? 할머니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의사는 말하길 다행히 감기가 심하게 온 것뿐이랍니다. 병실에서 미영이가 제 옆으로 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무슨 말이니?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껏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요리를 못하다 보니 어머님이 대단해 보였고, 그래서 괜히 반발심도 생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미영아, 너도 엄마가 처음이잖니. 처음엔 다 실수하고 그러는 거야. 나도 준호 키울 때 얼마나 허둥지둥했는지 몰라. 어머님,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좋은 건 좋다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메모장 하나를 들고 부엌에 섰어요. 어머님, 오늘은 나물 무치는 거 알려주세요. 간은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도 적어볼게요. 요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머님, 이 나물간이 제 입에는 조금 센데요. 다음엔 좀 더 담백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미영이의 요리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부엌에 서서 된장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거나 잡채 당면 삶는 시간을 같이 재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불은 조금만 줄여. 그래야 안 타고 속까지 잘 익지. 아, 그래서 제가 자꾸 타게 만들었나 봐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지금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준호도 이제는 아내와 저 사이를 살뜰히 챙기고 있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요즘 어머니 김치볶음밥 레시피에 푹 빠졌대요. 이번 주말에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래, 그럼 미리 밥은 시켜놔야겠다. 민준이는 어느새 말을 곧잘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맘마. 하며 제 무릎에 안겨 제가 만들어준 죽을 스스로 퍼먹는 걸 보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때때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간식은 너무 단 건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 아이니까 당분 조심해야지. 다음부턴 설탕 말고 사과 좀 넣어볼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고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은 그날 쓰레기통에서 반찬 용기를 꺼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서운함을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가는 터져버린다는 걸요. 하지만 말로 전하기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사이에서 답답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지만 솔직한 대화만큼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 일은 없으니까요. 저도 그걸 깨닫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고 상처도 받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